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환 YTN 정치한본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그 오전에 당초에는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다른 배석자들이 이제 쭉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측에서는 서훈 원장, 임종석 실장 이렇게만 참석을 했어요. 저쪽도 3명이고요. 이걸 회담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과거의 틀로서 보면은 예측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과거에 보면은 그 평양에서 할 때는 확대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 구분해가 했는데 네. 그 당시에 확대 정상회담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주관했죠.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확대 정상회담을 없애버리고 곧장 단독 정상회담을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3대3 같으면 이런 단독 정상회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데 왜 그래 북한에서 수행원이 9명이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사람들을 배석은 시키지 않더라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올인하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 이거 하는 방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조 의원님, 점심 식사는 왜 두 정상이 따로 하는 건가요? 일종의 작전 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만일에 이제 맞죠. 왜냐하면은 저기서 오찬도 하고 만찬도 하고 그러면은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들끼리 논의할 시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돼 있던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 오찬 시간이 생각보다 길 겁니다. 길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상의 단독 회담이다. 오전이. 그리고 또 하나 숨은 그림은 김여정이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이구나. 네. 왜냐하면 김영철 서훈 라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랫동안 접촉해온 라인이고요. 그럼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실은 준비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럼 김여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얼굴 마담, 그러니까 김정은의 친동생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한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실질적인 그 김정은의 정치적 파트너이면서 이러한 남북 관계의 파격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실무 총책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예정대로 매우 순조롭게 회담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후 오찬이 있을 거고 식수 행사가 있을 거고 산책도 하고 그럼 오후 회담 시간도 길지는 않을 겁니다. 예. 배석한 사람들이 뭐 그냥 따라갈 수는 없고요. 아마 큰 그림에서 아마 확대 정상회담이 유사하게 배석하는 장면도 연출되고 있고 그러면 종료 시간이 지금 나와 있어요. 6시 30분으로. 그렇게 보면은 기본적인 큰 틀의 합의는 이미 다 결정이 됐다. 그리고 저 현장에서의 밀당, 소위 말하는 밀고 당기는 어떤 기싸움은 없을 거다. 모두 발언도 그렇지만 그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김주환 기자, 오전의 회담 상황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할까요? 뭐 이른바 이제 돌발 상황도 좀 있었죠.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뭐 회담하기 전에 그 전에 오전에 지금 다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파격의 연속이었다. 당초 이제 양측이 예행 연습할 때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사진 촬영을 했는데 손잡고 다시 북측으로 넘어가서 사진을 찍었죠. 그다음에 예. 북측 군 장성들이 거수경례를 했다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모두 발언을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죠. 여러 가지 11년간의 만남이었고 어떤 뭐 정상회담의 정례와 의지도 표명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봄 이야기를 했어요. 봄 날씨를 이야기하면서 한반도의 봄 뭐 이런 얘기에서 잘 풀어나가자. 지금 그래서 분위기가 당초 10시 우리 시각으로 10시 반에 하기로 했는데 한 15분 앞당겨서 했었는데 좀 정확히 11시 55분쯤에 끝났는데 중요한 점은 앞서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 의제의 확대 정상회담이냐 단독 회담이냐 저는 좀 결을 좀 달리 보는데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김양건이라는 인물을 옆에 앉혀놓고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한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뭐 화면 우측으로서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앉히고 좌측으로는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앉았지만 사실상 그분들이 뭐 이야기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걸 다 한다. 어느 정도의 깊은 이야기가 나눴으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후에 지금 예정대로는 만찬 시각 직전에 어떤 형태로든 공동합의문 좋게 표현하면은 판문점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게 전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상황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두 정상의 얘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두 정상의 모두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m 거리나 되는 짧은 거리를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자 분리선을 넘어 보니까 그 분리선도 사람이 넘기 힘든 높이로 막힌 것도 아니고 너무나 쉽게 넘어온 그 분리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역사적인 이 자리까지 11년이 걸렸는데 오늘 걸어오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그 시간이 오랬나, 왜 오기 이렇게 힘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시로 만나서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고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모아서 그런 예지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게 우리가 좋게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오늘 저녁에 만찬 음식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던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또 전 세계의 기대가 큰데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어낸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대화도 그렇게 통 크게 대화를 나누고 또 합의에 이르러서 우리 온 민족과 또 평화를 바라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 그동안 10년 동안 못한 이야기 오늘 충분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모두 발언을 들어보니까 오전 회담 분위기가 어땠을지 좀 짐작이 가는데요. 예.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좀 보니까 이렇게 군사 분계선을 이 분리선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이렇게 쉽게 넘어올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 정상의 이야기가 유사합니다. 첫 번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참 11년 동안에 이게 건너오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앞으로 우리 두 정상이 잘 합의해가지고 이행하자. 그리고 합의에 이행하면은 이 11년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요약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에 대해서 좀 칭찬을 했죠.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남에게 칭찬을 잘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남북 정상회담도 이것은 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또 분위기 메이커맨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또 그다음 에 뭐냐면 통 크게 합의하자. 이렇게 하고 그 합의를 가지고 세계에 좀 보여주자. 이것은 결국 뭐냐면 만나서 많은 대화로 그칠 게 아니고 합의라고 그 합의만 또 그칠 것이 아니고 이행까지 하자. 뭐 이러한 것을 양 정상이 한 이야기를 요약할 수 있는 대목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11년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는 지난 2007년 이후 그렇죠. 지금을 예. 말하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했던 두 번의 정상회담의 연속성에서 이번을 3차 정상회담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했던 대화, 남북 간의 대화를 본인이 이어간다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2007년 14선을 되돌아보면 그 내용은 굉장한 겁니다. 사실상의 남북한의 FTA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정상회담, 1차는 아닙니다만 2000년 정상회담이 정치회담이죠. 물꼬를 트는. 그렇다고 보면 2007년 정상회담은 사실상 그게 만일에 합의가 준수했다 그러면 지금은 남북한 자유롭게 오갈 겁니다. 예. 사실상 경제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선언 이행이 중요하다 한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예. 저것만 이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경제는 회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여러 가지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일종의 가식적인 게 아니고
정말로 난 노선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 행보를 보여준 거고요. 아하. 그래서 다시 넘어갔다 온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게 우리가 쓰는 말들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써야 될 말을 김정은 위원장이 다 써요. 평화, 예. 번영, 시작, 그다음에 이행이 중요하다. 이거 우리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행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역시 저 분위기를 봤을 때 뭐 대부분은 이미 합의가 됐다. 합의가 됐고,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자신의 존재감을 지금 과시하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역시 북한이구나 그런 게 아니고, 변화된 북한, 우리가 알지 못한 북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이런 것을 연출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볼 수 있죠. 네. 예. 자, 지금 화면 왼쪽에 잠시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전에 회담 시작 전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김정은 위원장이 돌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잠깐만요. 지금 보이시죠? 한 번 더 다시 넘어가시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럴까요? 하고 두 정상이 손을 잡고 갔죠. 자,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악수를 받고 이제는 남북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옵니다. 혼자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두 정상이 같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저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그 사전에 예행 연습 세 차례 남과 북이 했지 않았었습니까? 그게 굉장히 충격적. 오늘 오전 상황만 보면은 한 장으로 정리한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부터 북측 지역에서 두 정상이 사진을 찍은 거, 그걸 모든 것이 아마 사진 기자들은 저거 사진을 고를 겁니다. 의미가 가는 거.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상시 예비할 때 북한 마원춘이라는 인물, 북한 최고의 건축가라는 인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어디 김정은 위원장의 편의를 위해서 뭐 이렇게 아치형의 다리를 만들지 않겠냐 이런 추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T2, T3 저 사이가 저도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 과거에는 높은 그 북측, 지금 북측은 모래인데 저기 약간 마사토 같은 성인데 지금 굉장히 평탄한데 기존의 발자국 자리도 다 있었고 뭐 군사분계선을 페인트 칠을 하지 않겠냐라는데 기존 군사분계선 그냥 콘크리트 장벽 그냥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 역시 이 어떤 가식적인 거에 하지 말고 실질적인 내용을 해라. 그리고 북한 그 측근 경호원들이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이 경호를 무섭게 하는 사람인데 우리 식으로 표하면 부드러운 경호를 펼쳤다. 보이지 않는 데서 이 미리 넘어와서 우리 측 경호원들하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사실 노출이 됐었어요. 노출이 되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역시 짧은 만남이지만은 회담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저는 모두 발언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정말 수시로 만나자. 정말 수시로 만나자라는 표현이 예, 남북회담 알겠습니다. 정례 의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 중에 네. 죄송한데요. 지금 오전 회담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만남을 시작한 이후부터 환담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 정상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인 악수를 하면서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남측으로 넘어온 뒤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께서 예정에 없던 MDL을 넘어 북측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행렬, 의장대와 같이 행렬을 하면서 김 위원장과 같이 걸어오면서 외국 사람들도 우리 전통 의장대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오늘 보여드린 전통 의장대는 약식이라 아쉽다. 청와대에 오시면 훨씬 좋은 장면을 보여드릴 수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아 그런가요? 대통령께서 초청해 주시면 언제라도 청와대에 가겠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어서 의장대 사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의장대 사열이 끝나고 양측의 수행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가 사열을 끝내고 돌아가야 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럼 가시기 전에 남북 공식 수행원 모두 기념으로 사진을 함께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예정에 없던 포토타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집으로 이동을 한 이후에 평화의 집 로비 전면에 걸린 민정기 화백의 북한산 그림을 보면서 김 위원장이 이건 어떤 기법으로 그린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고 문 대통령께서는 서양화인데 우리 동양적 기법으로 그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두 정상은 9시 48분경 환담장에 입장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환담장 뒷벽에 걸려있는 김중만 작가의 훈민정음이라는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작품은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의 글씨를 작업한 것이다. 여기에 보면 서로 사마띠는 우리말로 서로 통한다는 뜻이고 글자에 미음이 들어가 있다. 맹간온이는 만들다는 뜻이다. 거기에 기억을 특별하게 표시했다. 서로 통하게 만든다는 뜻이고 사마띠의 미음은 문재인의 미음, 맹간온이의 기억은 김 위원장의 기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웃으면서 세부에까지 마음을 썼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느냐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새벽에 차를 이용해 개성을 거쳐 왔다. 대통령께서도 아침에 일찍 출발하셨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불과 52km 떨어져 있어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라고 답했고요.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우리 때문에 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겠다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께서 우리 특사단에 갔을 때 선제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발 뻗고 자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 불과 200m를 오면서 왜 일이 멀어 보였을까? 또 왜 일이 어려웠을까 생각했다. 원래 평양에서 문 대통령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만난 것이 더 잘 됐습니다. 대결의 상징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오면서 보니 실향민들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의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오늘 우리 만남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기회를 소중히 해서 남북 사이에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단선이 높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 보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는데 도로변에 많은 주민들이 환송을 해주었다. 그만큼 오늘 우리 만남에 대한 기대가 크다. 대성동 주민들도 다 나와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우리 어깨가 무겁다. 오늘 판문점을 시작으로 평양과 서울, 제주도, 백두산으로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환담장 앞편에 걸린 장백폭포 성산 일출봉 그림을 가리키면서
왼쪽에는 장백포가 있고 오른쪽에는 제주도 성산 일출봉 그림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께서는 문 대통령께서 백두산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나는 백두산을 가본 적이 없다. 그런데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가는 분들이 많더라. 나는 북측을 통해서 꼭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 평창 올림픽에 갔다 온 분들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 남측에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으로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 우리도 준비해서 대통령이 오시면 편히 모실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6.15 14합의서에 담겨 있는데 10년 세월 동안 그리 실천을 하지 못했다.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그 맥이 끊어진 것이 한스럽다. 김 위원장께서 큰 용단으로 10년 동안 끊어졌던 혈맥을 오늘 다시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대가 큰 만큼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큰 합의를 해놓고 10년 이상 실천을 못했다. 오늘 만남도 그 결과가 제대로 되겠나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짧게 걸어오면서 정말 11년이나 걸렸나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우리가 11년간 못한 것을 100여일 만에 줄기차게 달려왔다. 굳은 의지로 함께 손잡고 가면 지금보다야 못해질 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님을 제가 여기서 만나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친서와 특사를 통해 사전에 대화를 해보니 마음이 편하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배석한 김여정 부부장을 가리키며 김 부부장은 남쪽에서는 아주 스타가 되었다라고 말했고 큰 웃음이 있었습니다. 김여정 위원장 부부장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주인공은 김 위원장과 나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잘할 것이다. 과거에는 정권 중간이나 말에 늦게 합의가 이루어져 정권이 바뀌면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가 시작한 지 이제 1년 차다. 제 임기 내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려온 속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여정 부부장의 부서에서 말리마 속도전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남과 북의 통일의 속도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웃음이 있었고요.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살얼음판을 걸을 때 빠지지 않으려면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이제 자주 만나자. 이제 마음 단단히 굳게 먹고 다시 원점으로 오는 일이 없어야겠다. 기대에 부응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앞으로 우리도 잘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측에 큰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다. 수습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겠다. 김 위원장께서 직접 나서 병원에 들러 위로도 하시고 특별 열차까지 배려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왔고 우리 사이에 걸리는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님과 무릎을 맞대고 풀려고 왔다. 꼭 좋은 앞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다. 그러면서도 세계와 함께 가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한다.
우리 힘으로 이끌고 주변국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